연극을 시작해볼까? 남기검사는 당궁참, 여기검사는 연안경이 있다면 염마법사한테는 청격과 낙하장이 있습니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별다른 이동기가 없기 때문에 염마법사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익혀야 할 기본 소양 중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다친 거야? 바느질을 하여 자신 주변 파티원의 일정량의 HP를 회복시켜주는 채널링 스킬입니다. 다른 버퍼 회복 스킬과 다르게 이 스킬은 회복과 동시에 해로운 상태 이상까지 해제시켜줍니다. 탈리스만을 장착하면 채널 시간이 대폭 감소하고 서서히 차오르던 HP를 단번에 채울 수 있게 변경됩니다. 인챈트리스의 케어 능력은 다른 버퍼에 비해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로운 상태 이상까지 한 번에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케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넌 인형으로 삼을 필요도 없겠어. 현재 던파에 존재하는 4가지 버퍼 중 뮤즈는 정신력, 남크루세이더는 체력과 정신력, 여크루세이더와 인챈트리스는 지능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이 스킬을 설명하자면 이 스킬의 레벨이 올라가면 인챈트리스의 지능이 상승합니다. 버퍼는 자신에게 맞는 스탯이 올라가면 버프력이 상승합니다. 딜러에게 있어서 데미지가 전부라면 버퍼에겐 버프력이 전부입니다. 인챈트리스의 스킬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챈트리스가 직접 공격하는 가시 스킬과 인챈트리스의 인형인 매드가 공격하는 매드 스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드 스킬은 매드가 공격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인챈트리스의 가시 스킬 채널 도중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 역시 매드 스킬이기 때문에 가시 스킬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데미지와 범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걸? 넌 내 거야? 자신을 포함한 파티원 전체에 생존력을 상승시켜주는 버프 스킬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스킬 이름에 걸맞게 인챈트리스는 편애할 대상을 한 명 고를 수 있습니다. 편애를 받는 파티원은 후에 설명할 스킬인 데미지를 상승시키는 버프인 금단의 저주 효과를 15% 증폭해서 받을 수 있고 각종 케어 스킬을 20% 증가시켜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편애 대상을 마땅히 고르지 못하겠다면 파티에서 명성이 가장 높은 딜러한테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편애를 받는 딜러가 인챈트리스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편애의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펙을 올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기준 스펙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챈트리스의 편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인형이 없잖아. 이 스킬을 습득한 인챈트리스는 저주 인형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주 인형 스킬은 사용할 때마다 인형 스택을 소모하며 인형 스택은 특정 스킬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형 스택을 한 개 소모할 때마다 금단의 저주와 편의 스킬의 지속시간을 10초씩 늘릴 수 있고 저주 인형 스킬은 쿨타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택만 소모한다면 스킬을 난사할 수 있습니다. 저주 인형 스택을 얼마나 잘 관리하냐에 따라 인챈트리스의 숙련도가 결정됩니다. 하베스팅. 마력으로 이루어진 가시 넝클을 소환하여 전방의 적들을 공격하는 채널링 스킬입니다. 스킬이 적중하면 저주 인형 스택을 하나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킬이 적중하지 않는다면 스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진각선 패시브를 습득하면 스킬이 적중하지 않아도 1회 안에서 쿨타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형 스택을 수급할 수 있는 스킬 중에서 가장 쿨타임이 짧은 스킬이며 데미지와 범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마스터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마음이야. 인형 스택을 한 개 소모해서 넓은 범위에 피해를 주는 스킬입니다. 이때 범위 안의 적들은 피해를 받지만 범위 안의 파티원들은 모든 속도 증가 옵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속도 버프의 지속 시간은 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챈트리스의 스킬셋은 다른 버퍼에 비해서 솔로 플레이가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점을 이 스킬 하나만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힘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주변 파티원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인챈트리스의 버프 강화 스킬입니다. 딜러의 정석적인 버프 강화 세팅을 보면 짙은 시면에 펼린 장비와 레벨링 칭후, 각 버프에 맞는 플래티넘 엠블렘이 박힌 아바타 상이아이, 마지막으로 각 버프의 레벨이 올라가는 크리처를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반대로 버퍼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우선 버퍼는 펼린 장비를 사용하지 않지만 딜러와 동일하게 레벨링 칭후를 사용합니다. 플래티넘 엠블렘이 박힌 아바타 상의 아이도 사용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자기 캐릭터에 맞는 스탯 엠블렘도 함께 박아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처는 버프력 증폭이 달린 현재 장비하고 있는 크리처와 동일하게 등록하면 됩니다. 뉴비가 많이 늘어난 지금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해보았습니다.
추가로 이 스킬은 약간의 채널링이 존재하지만 버프가 들어간과 동시에 백스택 강화를 사용해서 캔슬하거나 후에 설명할 마리오네트 상태에서 사용하면 채널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 매드가 가장 가까운 적을 추적해서 피해를 주는 매드 스킬입니다. 스킬의 설명만 읽어보면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스킬이지만 진각성 패시브를 습득하면 스킬 이름에 걸맞게 매드가 인챈트리스를 1회 안에서 보호해줍니다. 드래곤 나이트나 아스트라, 헌터한테는 8개가 있다면 인챈트리스는 든든한 매드가 있습니다. 어디? 다수의 가시나무를 소환해 범위 내의 적들에게 피해를 주는 채널링 스킬입니다. 스킬의 모션도 간결하고 몸몰이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자문방 정리에 큰 도움을 주는 스킬 중 하나입니다. 슝쾅. 공중으로 뛰어오른 매드가 전방으로 낙하해서 피해를 주는 매드 스킬입니다. 이때 약간의 몸몰이도 가능합니다. 스킬을 그냥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스킬이지만 리젝트 손과 연계해 사용하면 좀 더 확실하게 적들을 한 점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버퍼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버프력이지만 몸몰이 또한 버퍼의 숙제 중 하나입니다. 얘들아, 너희의 시간이야. 인형 스택 2개를 소모해서 저주 인형과 좀비 인형을 소환하는 스킬입니다. 이때 좀비 인형은 적에게 부착되어 피해를 주고 저주 인형은 파티원들에게 부착되어 금단의 저주 효율을 10초 동안 25% 증가시켜줍니다. 이 스킬 역시 화끈한 예전과 마찬가지로 버프의 지속 시간을 중초시킬 수 있습니다. 스택을 2개나 소모하는 스킬이라 관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스킬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끊겨서는 안됩니다. 추가로 후에 설명할 마리오네트 쓰기 전 이 스킬을 사용하면 좀 더 유연하게 버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자신의 인형에 붕대를 칭칭 감아 범인 내 파티원들의 HP를 지속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채널링 스킬입니다. 이 스킬도 꼼꼼한 바느질과 마찬가지로 해로운 상태 이상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널링이 매우 긴 스킬이지만 마리오네트를 사용하고 이 스킬을 사용하면 설치기로 만들 수 있고 후에 설명할 매드더빅 스킬의 채널링 도중에 이 스킬을 사용하면 설치기 스킬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챈트리스의 케어 스킬은 이 스킬과 꼼꼼한 바느질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버퍼에 비해서 스킬을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 전방 일대의 지대를 마력으로 물들여 적들을 구속하는 설치기 스킬입니다. 이때 적들은 홀딩 상태가 되고 스킬을 한 번 더 입력하면 즉시 폭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홀딩 능력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지만 이번에 출시된 에주어 메인의 멜리오나를 상대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하는 버퍼는 이런 작은 센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보단 나을걸? 인형 스택 1개를 소모해서 거대한 가시나무집을 소환하는 설치기 스킬입니다. 이때 가시나무집 근처에서 점프키를 입력하면 집 안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무적 상태가 됩니다. 이 스킬은 한 던전당 최대 2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딜을 열심히 하는 도중 갑자기 이 스킬이 보인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일단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볼까 배? 매드를 순간적으로 거대화시켜 전방의 적들에게 피해를 주는 채널링 스킬입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스킬의 채널링 동안 사랑의 응급조치와 같은 케어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스킬의 채널링은 전부 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링이 매우 긴 스킬이지만 채널링 도중 점프키를 입력하면 즉시 스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무적이 필요한 만큼만 무적 시간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리스만을 장착하면 스킬의 채널링 동안만 설치가 가능했던 사랑의 응급조치 스킬의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케어 능력이 부족한 인챈트리스 사태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탈리스만 중 하나입니다. 자, 연극을 시작해볼까? 화면 내 모든 적과 아군을 주인공 삼아 인형극을 펼치는 인챈트리스의 1차 각성기입니다. 인형극이 진행되는 동안 파티원들의 데미지와 속도를 대폭 증가시켜줍니다. 인챈트리스는 인형극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매드를 조종하는 상태가 되며 인간 상태와 반대로 매드가 채널 도중일 때 인챈트리스 인형이 가시계열 스킬을 대신 사용합니다. 버퍼의 1차 각성과 진각성 스킬은 통상 포라고 칭합니다. 포라고 칭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출시된 남크루세이더의 1차 각성 스킬 이름이 아포칼립스이기 때문입니다. 레이드나 레기온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스킬의 풀네임을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름을 줄이다 보니 포가 되었습니다.
버퍼의 아포는 곧 딜타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보스가 무력한 상황일 때 아포가 없다면 맛있는 딜타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포의 쿨타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킬의 커맨드 사용과 탈리스만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 스킬의 기본 쿨타임은 136초입니다. 여기서 커맨드를 사용해서 스킬을 사용하면 약 7초가 줄어들어 129초가 됩니다. 여기서 탈리스만까지 장착하면 추가로 25초가 줄어들어 104초가 됩니다. 탈리스만의 쿨타임 감소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인형 스택을 소모하거나 파티원을 케어했을 때 쿨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고, 후에 설명할 스킬인 2차 각성 패시브 스킬의 효과로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버퍼한테 있어서 1차 각성기의 탈리스만과 각성기의 커맨드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추가로 인챈트리스는 버퍼 중 유일하게 1차 각성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각성기가 중단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스킬키를 재입력하거나 매드 상태에서 사망하면 강력한 PC 공격과 함께 스킬이 종료됩니다. 파티 상태일 때 이 스킬이 중단되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솔로 플레이에서 강력한 한방이 필요할 때 이 스킬을 중단하면 보스킬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티 상태일 때 이 스킬을 사용하고 사망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스페이스바를 입력하면 인형 스택 한 개를 소모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형 스택이 없더라도 변신만 종료될 뿐 코인을 사용하지 않고 인챈트리스 상태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버퍼의 각성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리스만과 커맨드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사랑을 원해? 가시너클을 소환한 뒤 다다니트 피해를 주는 채널링 스킬입니다. 매드더빗과 마찬가지로 채널링 도중 점퍼키를 입력하면 스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버퍼는 필요한 움직임만 센스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택을 수급할 수 있는 스킬도 아니고 채널링도 매우 길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귀엽게. 인형 스택 한 개를 소모해서 적들을 저주 인형으로 만든 뒤 피해를 주는 채널링 스킬입니다. 채널링이 매우 긴 스킬이지만 이 채널링도 전부 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적용으로 사용할 법한 스킬이지만 인형 스택을 소모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챈트리스를 처음 해보신다면 모션은 귀여우니 꼭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어나! 벌써 쉴 셈이야? 사망한 아군 한 명을 인형 스택 한 개를 소모해서 부활시키는 스킬입니다. 부활은 최대 4번까지 가능하고 스킬 한 번당 한 명씩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챈트리스 버프 창에 이러한 노란색 스킬은 부활 횟수가 남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챈트리스 본인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딜러님들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테러블 라! 매드가 주변 적들을 끌어당긴 뒤 마력이 담긴 포효로 피해를 주는 매드 스킬입니다. 스킬을 그냥 사용하면 채널링이 있지만 이 스킬 역시 매드 스킬이기 때문에 인챈트리스의 가시 스킬과 연계하면 설치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리스만 장착하면 몸몰이 범위가 증가하고 압박한 키 입력 시 매드를 좀 더 멀리 보내 피해를 주는 스킬로 변경됩니다. 다른 매드 스킬은 몰라도 이 스킬만큼은 반드시 인챈트리스의 가시 스킬로 연계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래도 가만히 있을래? 던파에 존재하는 모든 버퍼는 적에게 속성 피해량 증가 디버프를 걸 수 있는 고유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 피해량 증가 디버프는 버퍼의 어떤 공격이든 피해를 주는데 성공했다면 최대 3회까지 걸 수 있습니다. 이걸 던파에서는 속각이라고 칭합니다. 속각을 하고 안하고 차이는 꽤나 유의미하기 때문에 딜러가 완벽한 딜을 뽑기 위해서는 버퍼의 공격이 필요합니다. 보스를 조우하고 보스를 먼저 공격하는 건 딜러가 아니라 버퍼입니다. 나쁘지 않아. 마력으로 이루어진 고통의 정원을 소환하여 범위 내 적들에게 피해를 주는 채널링 스킬입니다. 이때 타격에 성공하면 인형 스택 한 개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스킬의 첫 타격만 성공해도 스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백스택 강화 연계를 사용하면 더 빠르게 스택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탈리스만을 장착하면 이 채널링 시간이 전부 무적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백스택 강화로 스킬을 캔슬해서 스택을 빨리 쌓을 건지 스킬의 채널링을 무적기로 사용해서 위험한 패턴을 넘길지 정하는 건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네 시커먼 속을 보여줘! 매드가 순간적으로 거대해져 강력한 브레스를 발사해 피해를 주는 설치기 스킬입니다. 브레스가 입술구간 자리에는 저주지대가 생성되고 저주지대에 들어선 아군은 금단의 저주와 편애의 지속 시간을 45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버퍼의 속각은 딜러 데미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던전에 입장하자마자 혹은 보스와 조우하자마자 아포를 빠르게 올려야 한다면 이 스킬을 설치해서 빠르게 속각을 하고 마리오네트로 연계하면 좀 더 유연하게 속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됐어. 네, 쓸어버려. 궁극의 마법을 사용하여 초거대 매드와 함께 보이는 모든 적을 파괴하는 인챈트리스의 2차 각성기입니다. 저는 던파에서 채널링이 긴 스킬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스킬의 채널링은 다른 채널링과 다릅니다. 마리오네트를 쓰고 마리오네트가 끝나기 직전에 이 스킬을 사용하면 이 스킬의 채널링만큼 마리오네트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인형 스택 관리가 숙련도의 척도라고 말했지만 이 스킬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 인챈트리스의 숙련도가 결정됩니다. 나갈 수 없을걸? 가시넝쿨을 엮어 거대한 세장을 만든 뒤 적들을 한 점으로 모아 피해를 주는 설치기 스킬입니다. 스킬이 타격에 성공하면 인형 스택 한 개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 스킬이라 그냥 사용해도 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스킬을 사용하고 고통의 정원을 연계하면 고통의 정원 스킬을 설치기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인챈트리스한테 필요한 3박자, 인형 스택, 몸몰이, 홀딩기까지 그야말로 삼위일체 같은 최고의 스킬입니다. 파이널 인형의 숲에 침입한 이들을 위한 마지막 인형극, 종만극의 막을 올리는 인챈트리스의 진각성기입니다. 버퍼는 딜러와 다르게 각성기 링크가 극명하게 갈리는 포지션입니다. 일각 링크를 선택하면 38초 동안 각성기의 버퍼가 지속되고 방을 이동해도 각성기가 유지됩니다. 이각 링크는 방을 이동하면 각성기가 사라지고 20초 동안 유지되지만 일각 링크보다는 살짝 센 버프력을 제공합니다. 아직까지 던파의 메타는 일각 링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솔로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면 일각 링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인챈트리스의 캐릭터 세팅입니다. 이상으로 2인 최고 버프로 자랑하는 인챈트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월요일을 제외한 오후 7시 제 방송에 찾아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완벽이었습니다.